안녕하세요. 자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오늘 신문에서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할 만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가장 큰 소식 중 하나는 금투세가 결국 시행 이전에 법안이 폐지된다는 소식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떠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왜 시장의 바닥을 뜻하는 신호가 될 수 있을까? 왜 이게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들려온 좋은 소식. 드디어 한국 시장에도 빛이 들어오는 걸까요? 지난 7월 이후 하반기 내내 시장을 억눌렀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금투세 이슈였죠. 그런데 이 금투세가 결국에는 폐지로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발표가 났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기 전부터 시장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미리 새 나갔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고, 그리고 금투세 폐지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시장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굉장히 많이 올랐고 코스피도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대형주 중심의 코스닥 150은 무려 5%대나 올랐죠. 어쨌든 이 금투세라는 거,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우리나라 시장 완전 망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큰 손들 전부 미국으로 떠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금투세가 만약에 예정대로 시행이 됐다면은 사실 한국에 투자할 매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한국 시장 투자 자금을 전량 청산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시장에 긍정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물론 2년 3년 뒤에 다시 금투세 이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다음 대선까지 한 2년 정도는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금투세 이슈 때문에 미리 짐을 싸서 미국으로 갔던 투자자들도 있고, 그리고 관망 모드를 취하고 있던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투자자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만한 유인이 생겼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득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의 세금이 좀 낮다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 시장으로 다시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겠고, 그리고 시장 밖에서 관망하던 개인 투자자들도 금투세 이슈가 한물 간 만큼 편안하게 다시 시장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 어쨌든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투세 폐지 이슈, 많은 투자자들이 염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금투세 이슈가 하반기 내내 시장을 억눌렀습니다. 지난 7월에 피크를 찍고 8월에 폭락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시장은 폭락해서 반등을 해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쭉 올라갔죠. 그렇지만 한국은 반등에 실패하고 오히려 또 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태로운 국면에 있었는데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기사회생을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중요한 지점이었냐. 한국 같은 경우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선을 그어 놓진 않았지만 이렇게 대충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은 삼각 수렴의 거의 끝자락에서 밑으로 한번 이탈했다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각 수렴의 끝에서 방향이 전환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삼각 수렴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응축되는 거기 때문에 이 끝부분에서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발산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강하게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방으로 갈 뻔하던 그 에너지가 지금 다시 위로 올라왔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다시 삼각수렴 안으로 들어왔고, 코스닥은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삼각수렴의 끝부분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지금 상승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11월부터 코스피하고 S&P 500이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비슷하게 흘러가다가 올해 7월부터 급격하게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물론 우리나라와 미국 시장의 근본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금투세 이슈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이 계속 눌렸고, 그러니까 또 악순환의 반복으로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많이 갔고, 그리고 큰 손들 개인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취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메마르고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갔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 정치적 이슈가 일단락 됐기 때문에 미국 대선만 잘 마무리된다면은 앞으로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소식. 어떻게 보면 슬픈 소식입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바닥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만한 소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공유를 해드리면서 이 뉴스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안타깝고 좀 부정적인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많이 떠났고, 그리고 많은 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삼성전자에 돈이 묶여 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개미들이 매수를 하고 물타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평단을 낮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계속 떨어지면서 많은 개미들이 지금 물려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만 개미들이 돈이 10조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제가 발췌를 해오진 않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12조가량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하반기 들어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할 때 개미들이 그걸 다 받아갔죠. 다 받아가면서 한 12조 정도를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서 계속 떨어지고 개미들의 마음에는 골병이 들고 한숨만 쉬고, 자, 그러는 사이 삼성전자는 계속 떨어지고 손실은 커지고, 자, 그러면서 1년 내내 세계 꼴찌 수익률을 기록한 한국 시장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가 재미없다. 자, 올라야 재미가 있지 떨어지니까 뭔 재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또 미국 시장이 고공행진을 하니까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미국 시장으로 많이 넘어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도 휘둘리고, 또 국내 정치적으로 또 불안하고 대외적으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자, 이러니까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이탈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일평균 주식 거래대금이 지금 두 시장이 합쳐가지고 14조 15조대다. 자, 아무리 적어도 양시장 한 20조는 됐어요. 그래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작년에도 20조를 훌쩍 넘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쪼그라들어가지고 15조 수준으로 몇 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루 평균 거래량으로 따지면은 이미 2019년 3월 이후에 가장 적은 3억 6,252만 주고요. 그리고 21년 2월 이후 대비에는 5분의 1 토막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탈을 했고, 지금 국장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평균 거래량이 2021년 2월 대비 5분의 1이라는 거. 사실 2021년 2월을 생각해 보면 그때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간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시장으로 왔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엄청나게 시장이 화랑이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5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거의 심리적으로 바닥이고 사람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거의 최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시장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도를 해서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 굉장히 소외됐고, 사실상 한국 시장은 지금 빈집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PPT 화면을 발췌해 오지 않았지만, 자, 뉴스 기사를 인터넷 화면으로 잠깐만 더 보면요, 여기 이제 화면에 보면은, 자, 일일 평균 거래량이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요. 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 지금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한다면은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요소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5대 은행의 정기 예금이 지금 942조 원까지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올해 6월 대비해서 무려 50조 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금이 많이 증가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으로 몰려들 수 있는 자금이 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증시 바깥쪽에 투자를 할 만한 돈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을 해준다면은 이 돈이 시장으로 들어와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고, 지금 시장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꿋꿋하게 버텨서 이런 돈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끌어올릴 때까지 이제는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대로 줄 잘 서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금뿐만 아니라 MMF 시장에도 그래도 좀 돈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돈들이 다른 쪽 미국으로도 많이 갔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예금 그리고 MMF 시장에도 여전히 돈들이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지금 거의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이 되고, 금투세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런 여파로 상승이 좀 있어준다면은 충분히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들도 매수에 동참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우리나라 시장 연말 랠리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금투세 폐지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 자,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정책적으로 뭐 수혜주가 있고 그다음에 피해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자, 일반적으로 미국 대선 이후에는 상승을 했습니다. 누가 되든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주식시장은 축포를 쏘아 올렸다는 점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현재 국장을 떠난 개미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시장은 초토화됐어요. 황폐화됐다는 겁니다. 자, 시장에 피가 흥건하게 젖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 투자 심리가 바닥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 피가 흥건할 때, 심리가 바닥을 찍었을 때 그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시기가 지금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시장이 오르면 당연히 외부에 있던 자금들이 몰려온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자, 꿋꿋하게 내년 초까지는 한번 버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